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 한 개보다는 3가지 정도는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수많은 자극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강렬한 감정만 꼽게 돼요. 척도 질문은 굉장히 사용하시기 쉽고요. 초중 고등학교 어른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점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입니다. 자 오늘도 교사들의 여유로운 성장 시간 티타임 활짝 오픈을 해봤습니다. 한혜원 선생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정말 한혜원 선생님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혜원 선생님과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상담교사 한혜원입니다. 오늘은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왜 살피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하는 것들이 나를 때로는 불편하게 할 때도 있지만 이것들이 나에게 좀 필요한 감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그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감정을 좀 쉽게 이분화하거든요. 뭔가 난 좋은 거, 나쁜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분화하다 보니까 난 우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화가 나는 건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감정을 좋고 나쁨으로 이분화해서 자신의 감정을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놓거나 하는 것들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아이들은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실 뭐 감정이라는 교과서는 없어요, 학교에. 하지만 다양한 우리가 장면에서 특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좀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자신의 감정을 좀 인식하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만나는 어른으로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감정을 조금 더 잘 살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이들은 사실은 감정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제가 아주 짧게 뇌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뇌에는 크게 2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변연계라는 부분인데요. 이 변연계는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욕구를 인식하고 내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거 당장 먹고 싶어. 나는 지금 저녁을 먹었지만 이따가 배가 고프니까 난 또 뭐 시켜 먹어야지. 막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충동적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부분은 이 변연계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성을 좀 붙잡고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어차피 아는 맛이야. 이렇게 늦게 먹으면 좀 살쪄.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욕구를 조절하기도 하죠. 이것은 바로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는 충동을 통제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논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전두엽이 좀 빨리 조금 탑재돼가지고 빨리 발달하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뇌의 발달 선상에서 보자면 전두엽은 조금 늦게 발달이 다 완성된다고 해요. 한 20대 후반 정도 되어야지 이 전두엽이 제대로 된 기능을 다 갖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이 전두엽이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이고요. 상대적으로 변연계는 굉장히 많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욱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본능적, 충동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아직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미숙한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전두엽이 조금 이제 성장하셨잖아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을 이미 탄탄하게 탑재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주면서 이 전두엽이 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좀 우리들이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준다면 아이들의 전두엽도 조금 제대로 된 속도로 아이들이 좀 잘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도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4가지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단계를 마음 준비하기, 감정 알아차리기, 그리고 좋은 질문으로 생각 키우기, 마지막으로 실천에 옮기며 익히기, 이렇게 4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사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아이랑 이렇게 대화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오늘 부를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를 상담실로 오라고 하고 뭐 갑자기 상담을 하자고 하고 이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내가 뭔가 내 속마음을 말해도 괜찮을까? 내가 괜히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꾸중 듣거나 잔소리 듣거나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들 마음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마음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안전한 환경을 좀 조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로 진학 상담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실이 좀 이제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다면 일반 교실과는 다른 이제 상담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조금 더 안정감에 있는 어조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아이와 좀 대화를 좀 나누려고 시도하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의 마음에는 안정감이 좀 찾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또 마법의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거나 너무 화를 욱하고 냈거나 아니면 눈물을 막 흘리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거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왜라는 단어 자체에서 약간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가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단어는 아이들의 입장에선 좀 자신을 판단하는 것 같고 자신을 좀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하다 선생님이 너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매끄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로는 아이의 시간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감정이 뭔가 굉장히 복잡할 때 내 감정을 이렇게 털어놓고 풀어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무엇인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이들에게도 시간을 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말하는 게 어려우면 너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선생님한테 신호를 보내줘. 선생님은 기다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좀 기다려주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전할 때 아다르다 어다르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뉘앙스로 어떤 단어와 어조로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안정감 있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 알아차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흥분한 아이들 아니면은 좀 감정이 굉장히 좀 유동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운돼 있거나 이런 아이들에게 좀 활용하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감정 스캐닝으로 말을 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캔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는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대화할 때 좀 감정 스캐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가 나갖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아이에게 팔짱을 꽉 쥐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얼굴도 빨개지고 주먹도 꼭 쥐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거 보니까 너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스캔을 하듯이
읊어주는 거죠. 아, 너가 좀 이런 모습인데 너가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약간 지적처럼 하게 되면 너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거 뭐야? 뭐 화났어?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또 선생님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너가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건네본다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열리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좀 나를 좀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알아봐 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갑자기 이제 상담실을 선생님이 불러서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담실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나 오늘 끝나고 애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불러갖고 좀 짜증이 나갖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시계 보면서.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약간 스캐닝 하듯이 얘기를 해주면 돼요. 뭔가 시간을 계속 보는 것 보니까 끝나고 무슨 일이 있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와서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랑 딱 언제까지만, 뭐 10분만, 뭐 30분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딱 시간을 정해준다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안정감도 느낄 수 있고요.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마음도 좀 열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또 감정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 감정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 카드를 활용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평소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 한 개보다는 3가지 정도는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수많은 자극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강렬한 감정만 꼽게 돼요. 그런데 이런 강렬한 감정은 불쾌한 감정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진화적으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은 화가 나고 뭐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냥 화가 나는 감정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적어도 3가지를 물어본다면 화가 나고 좀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대화가 풍성해지겠죠. 어떤 것 때문에 속상했어? 이런 부분이 좀 답답했구나.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었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2가지, 3가지 정도는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대화가 훨씬 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채팅방에 보면은 채팅창에도 내 감정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감정 스캔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때 좀 감정 카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인가? 요런 감정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나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카드를 일일이 늘어놓는 게 예를 들어 힘드시다면 일부분을 아예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시거나 감정 목록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한번 아이들과 대화를 만들어 보시거나 또는 감정 자석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아이들과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싸웠어요.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화를 냈어요, 자기가. 그래서 막 교실에 있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감정은 뭐였을까?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은 이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탐색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아까는 화가 났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감정은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활동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재미있고 싶었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중간에 뭔가가 틀어져서 화가 났을 수는 있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화가 난 감정에만 집중해서 왜 화가 났는지, 화를 내면 안 되지, 다음부터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만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었구나, 넌 원래 잘하고 싶었구나,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구나, 즐겁게 하고 싶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을 한다면 이 아이도 자신의 속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원래는 이런 마음이었지,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기 유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을 알아차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너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네 라고 우리가 감정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좀 그렇지,
아, 그래도 그건 좀 그래. 뭐, 그래도, 이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이게 감정을 판단하는 걸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워낙 이 잔소리 레이더가 발달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그런 말 하면 바로 이거, 아, 잔소리 모드구나. 나 이제 귀 닫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뭔가 이 아이들의 감정을 좀 그대로 인정하고, 그럴 수 있었겠나. 너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네. 라는 게 인정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선생님 감정을 인정해주면 뭔가 얘 마음이 다 맞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감정을 인정하는 거랑 맞장구 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아, 너 감정이 다 맞아. 아까 화난 거 정말 잘했어.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칭찬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가 아까 그런 상황이고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화가 날 수는 있었겠다. 그 화가 나는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예를 들어 뭐 친구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그 행동은 멋지지 못한 거죠. 멋지지 못한 행동은 교정해야겠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너가 화가 날 수 있었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주는 부분은 충분히 해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훨씬 더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좋은 질문으로 생각을 키우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발견되면 빨리 내가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요거를 요렇게 해결해줘야 되는데, 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바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결사 역할은 조금 내려놔야 해요. 해결사 역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빨리 해결을 하다 보면 또 잔소리 레이더가 아이들이 발동해서 또 잔소리 모드로 아이들이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교사이긴 하지만 빨리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지만 해결사 역할은 좀 내려놓고요.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짚어주기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방향을 조금만 우리가 제대로 교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좋겠다라는 이야기만 되면 아이들은 또 실천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요. 익숙하지는 않지만 배우면 참 멋있는 행동이 있어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다. 어떤 거냐면요. 양보하기, 차례 기다리기, 안 풀리는 문제 끝까지 푸는 거,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기, 소리 지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거짓말하지 않기, 이런 것들은요 쉽진 않아요. 익숙하진 않지만 하면 정말로 멋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른들도 어려운 행동들도 여기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충동적으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 잘 안 지키거든요. 양보 안 해요. 차례 안 기다리고.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지켜야지 라고 참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거 당연히 해야지, 이거 당연한 거지, 너 이거 왜 안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은 오산이에요. 아이들은 이거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인정하고 격려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나의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목표를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요, 이 예민한 애가 좀 느긋해지면 좋겠어요. 또는 작은 일에 쉽게 우는 아이가 대범해지면 좋겠어요. 아니면 성격이 급한데 좀 차분해지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학부모님들도 많이 하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하세요. 그쵸?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가능한가요? 예민한 아이가 느긋해지는 거 가능할까요? 단기간에? 작은 일에 쉽게 우는데 대범하게 막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 쉽지 않죠? 성격 급한데 차분해지는 거 저 아직도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어른이 되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질상으로도 정반대에 있는 기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높은 목표를 아이들에게 조금 기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목표들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서 그러시는지도 알겠어요. 하지만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예민한 아이가 쉽게 짜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이죠. 작은 일에 쉽게 우는데 조금씩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성격이 급한데 실수를 좀 줄이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는 다음 주에도 이제 학부모 상담법에서도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가 예민한데 예민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좀 느긋해지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짜증내지 않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든지. 성격이 급한데 이 아이가 완전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실수를 좀 줄여보는 거에 초점을 둔다면 이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더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내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리고 아이들과 상담 목표를 세우고 할 때도 조금 더 이 기준을 다르게 세워본다면 훨씬 더 아이들과의 대화도 훨씬 더 쉬워지고 마음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기준도 좀 일단 변경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대화할 때 이제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열린 질문입니다. 자, 질문에는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습니다. 열린 질문은 뭘 열게 하냐면요. 생각을 열게 하고요. 입을 열게 합니다. 하지만 닫힌 질문은 생각을 닫게 하고 입을 닫게 해요. 그럼 닫힌 질문 먼저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답정너예요. 소위 말해서.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너 지금 누가 먼저 그랬어? 너 지금 짜증내는 거야? 너 그러면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거는 답이 정해져 있죠. 아이들이 뇌를 작동하지 않아요. 전두엽을 작동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요. 요거는 아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마음에 새기지 않죠. 내가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쉽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열린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열린 질문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하죠. 대화가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좀 입을 열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때? 그랬구나. 너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나는 질문을 하고요. 아이는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대화 속에 계속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힘든 건 뭐냐면 아이들이 점점 말을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줄여야 돼요. 우리는 질문을 하면 돼. 그래. 너 지금 그래서 어때 마음이? 그랬구나.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말이 점점 길어지죠. 아이들이 말을 길게 할수록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고요. 자기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살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이 좀 대화에 참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열린 질문을 우리가 상담에 많이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척도 질문이에요. 척도 질문은 굉장히 사용하시기 쉽고요. 초중 고등학교 어른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점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이들이 감정을 쉽게 이분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고 나쁨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정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냥 화가 나면 그냥 완전 화가 난 거. 하기 싫으면 완전 하기 싫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의 마음을 점수로 표현해봐. 10점 만점에 화가 나는 게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 10점은 정말 많이 화가 난 거고 빵점은 하나도 화가 안 난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한 7점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10점 화가 난 건 아니고 한 7점 정도 화가 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교실에서 몇 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화가 아예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교실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교실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빵점이라고 안 해요. 교실에서 몇 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뭐 한 4점 막 이래요. 그러면 지금이 7점인데 너가 화가 난 게 4점 정도까지는 교실에 있을 만한 거구나. 그래도 그럭저럭 지낼 만한 거구나 라고 한다면 7점을 4점까지 좀 줄여야겠죠. 그러면 뭐예요? 3점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3점만 줄이면 되네. 어떻게 하면 3점을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열린 질문이죠. 그럼 아이가 또 생각해요. 3점을 줄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3점을 줄일까?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바꿔서 닫힌 질문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면 그래, 너 지금 화 많이 났지? 그럼 이렇게 해봐. 심호흡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음을 좀 진정시키게 뭐 가끔 뭐 산책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와서 좀 얘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대답을 아이들의 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네, 뭐 그렇게 할게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또 닫힌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스스로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화가 난 게 7점이고 4점 정도면 괜찮다라는 말이네. 그럼 3점만 줄이면 되겠네. 3점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뭐 도와줄 건 없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조금 더 대화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학교에 오기 싫다고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 있죠. 그때도
너 지난주에 학교 가기 싫었던 점수가 10점 만점에 8점이었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몇 점 정도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소수점으로도 얘기를 해요. 7.5점? 막 이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줄어든 점수를 굉장히 크게 인식하는 거예요. 야, 일주일 만에 0.5점이 줄었어? 대단한데? 0.5점 줄이기 쉽지 않은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0.5점 어떻게 줄인 거야? 비결이 뭐야? 이게 이제 뒤에 이어가는 비결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지난주에가 학교 가기 싫었던 게 8점이었고 지금 7.5점. 그냥 봤으면은 되게 별거 줄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나를 0.5점이나 줄인 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해주시네. 0.5점 어떻게 줄인 거지? 왜 때문이지?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은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또 생각해요. 뭐 때문에 0.5점이 줄었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미술 시간 활동한 것도 재밌었고, 뭐 체육대 애들이랑 논 것도 재밌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너 체육 좋아하는구나. 그래, 미술도 지난번에 너 하는 거 되게 잘하더라. 애들도 되게 관심 있어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화가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자그마한 변화라도 우리가 조금 더 그걸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척도 질문이고요. 3점만 줄이면 되네.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이것도 척도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 대화가 주도가 가능하지만 아이들도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열린 질문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척도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 이제 비결 질문이에요. 해결책. 그거 쉽지 않은데 비결이 뭐야?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어떻게 하면 8점에서 4점으로 줄일 수 있을까? 너 이미 그렇게 줄였어? 그 비결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이들도 스스로 자기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이런 부분을 해냈네?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성장에 초점을 두죠. 무엇보다도. 우리 대화의 방향이 뭐 잘못했다, 뭐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뭐뭐 해라 이게 아니라 나 이미 이렇게 했네. 내가 이미 이런 걸 갖고 있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조금 더 희망과 긍정, 성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훨씬 더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상담을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들, 우리는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막 변화하려고 하고 막 노력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주고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좀 나누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한 선생 이거 이렇게 좀 하지 그랬어. 다른 학교는 막 이렇게 하던데 선생님도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면 나 하기 싫어지겠죠. 그쵸? 저 엄청 하기 싫어져요. 갑자기 의욕 확 꺾이고. 막 비교하고 막 이것밖에 못해? 좀 더 해보지 그래? 좀 며칠 아직 남았으니까 좀 더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되게 기분이 확 상해요. 그런데 뭔가 내가 잘하고 싶고 막 뭔가 재미있고 신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좀 나눴는데요. 변화를 돕는 감정은 파란색이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빼고도 약간 미묘한 부분들을 좀 가져왔어요. 당연히 뭐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더 변화를 도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좀 미묘하게 그래 이것도 도움이 되겠네 라고 하는 부분을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놀란 거. 내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들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이런 학과가 있었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이 난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었네. 내가 그동안 난 이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잘했네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새롭게 알게 된다면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훨씬 더 내가 변화하고 싶겠죠. 성장하고 싶고. 그래서 놀라는 감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나는 감정도 중요해요. 내가 성취해낸 거. 그래 내가 이걸 해냈지. 내가 성공했지. 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변화를 꾸준히 하고 싶겠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욕심나는 거 당연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쉬움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 좀 더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어제 공부 좀 더 하지 그랬어. 뭐 몇 문제 좀 더 보지 그랬어. 내가 이거 보라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애들 좀 짜증나요.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 뭔가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공부 안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열심히 안 한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이 좀 짜증나고 그 감정과 교과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합이 되기 때문에 더 하기 싫어지겠죠.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시험도 보기 싫어지고 그냥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게 좀 싫을 거예요. 그런데 너 진짜 아쉽지? 너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알지. 선생님이 너 그때 되게 필기 열심히 했던 거 아닌데 너 너무 아쉽겠다. 이렇게 아쉬움을 차라리 자극한다면. 그럼 이 아이들은요. 속상도 하죠. 나름 짜증도 나지만 아쉬움이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아이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난 답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쉬움을 초점으로 둬서 이 아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이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한다면 차라리 그러면 변화해서 훨씬 더 아이가 그래 내가 이거 진짜 아쉽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되겠죠. 그런 부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되겠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선생님?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막 이러면 억울하죠. 짜증나고.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억울하죠. 그 다음에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나는 뭐 잘 못하고 싶었나? 그쵸?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잘 못하고 노력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답답하겠죠 아이들이. 그럼 좀 짜증이 나요. 같이 짜증과 답답함이 연합이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크게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오히려 행동을 방어적으로 하고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는 감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조금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힌트로 바탕으로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전 크게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 너무 아쉽지.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너무 아쉬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뭔가를 내가 실천하거나 뭔가 큰 시험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대비하거나 해야 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본다면 조금 더 실천에 옮기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도 또 화가 날 수도 있지. 그러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또 화가 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또 나눠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열린 질문이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도 질문에서도 8점과 7.5점의 차이를 사실은 잘 구별 못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바라봐줘야 돼요. 발견해야 되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고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요. 메타인지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면 너 그런 부분 진짜 잘했어. 너 친구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선생님한테 바로 말해줬네? 너 진짜 잘했다 야. 멋지다. 뭐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너 되게 열심히 집중하더라. 필기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 너 그거 되게 잘했어. 완전 멋졌어. 쉽지 않은 건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노력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익숙하지 않지만 노력하면 굉장히 멋있는 행동이라는 거.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포착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되돌려준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신나고 성취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아이들과 마음을 살피는 대화법에 대해서 크게 4단계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이들은 믿음의 크기만큼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이의 한계선을 우리가 딱 정해버리지 말고요. 아이들을 내가 믿어주는 만큼 그 크기만큼 아이들이 또 잘한다,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변화와 긍정, 성장 이런 거에 초점을 두어서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꿀팁이라고 하시네요. 척도 질문. 어떻게 하다가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네.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네. 해결 중심 상담이란 이론에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리면 선생님들이랑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학생이 가장 어렵습니다. 맞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대화를 터야 될까요? 일단 무기력한 아이들은
우리가 어려운 게 당연해요. 선생님들은 뭔가 빨리 얘기를 하고 싶고 뭔가 빨리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왜 무기력해 할까를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어쩌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더 무기력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이 아이들이 무기력한 이유는요. 주변에서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아이에게 너 뭐뭐 해라, 뭐뭐 해야지, 그럼 안 된다, 이렇게 해봐라, 막 저렇게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너무 말을 많이 했던 어른들 그리고 주변에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들을수록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 한번 해봐야겠어, 이게 아니라 난 왜 그러지? 왜 이 모양일까? 왜 또 이러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점점 그런 말을 듣게 될수록 스스로를 더 비하하고 난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난 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조언을 너무 많이 해주려고 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전제로 우리가 좀 맞아요.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밀기만 하면은 맞아요. 그대로 눌려버리는 네.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열린 질문으로 좀 헤쳐나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또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예를 들어 공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너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를 열린 질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부터 들어가면 또 그쵸, 뭔가- 또 시작이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은 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관심 있고 조금 더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게임이어도 상관없어요. 게임이어도 요즘에 학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많잖아요. 컨텐츠로도 이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예 게임 말고 공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을 가르는 게 아니라 너 요즘에 평소에 뭘 하니? 그때 게임한다 그러면 그래? 게임 어떤 거 좋아해? 그런 게임 좋아하는구나. 그건 게임의 어떤 부분이 더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넌 이런 부분을 좀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심사를 먼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과제를 해오지 않는 무기력한 학생에게 열린 질문을 하려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귀찮아서. 귀찮아서였어요. 뭐 이런 거죠. 자, 과제가 어려웠니? 도와줄까? 이렇게 해도 그냥 벌점 주세요. 야,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이런 대답을 맞아요. 어떻게 더 마음을 살펴야 맞아요. 되는지 모르겠다. 네.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천불이 나죠. 음. 귀찮아서 했다 그러고 과제 어려웠냐고 도와줬냐고 나는 손을 뻗었는데 이 아이가 그냥 벌점 주고 끝내요, 선생님. 이러면은 근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얘는 도대체 그동안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얘는 처음부터 마음이 닫혀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쵸? 계기가 있었나? 그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길래 어떤 말을 들었길래 주변에서 어떻게 얘도 사실은 처음부터 동기가 좌절되거나 무기력하진 않아요. 그것도 다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비교나 비하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면 이 아이가 아예 문을 닫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걸까? 내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좀 들으면 사실은 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생각하면 측은지심도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아이 나중에 좀 따로 불러서 그래, 귀찮지. 귀찮을 수 있죠. 과제 해오는 게 사실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너가 그러면 학교 끝나고 주로 뭘 하니? 그러니까 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아이가 뭔가에 몰입하고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감을 얻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조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따로 부른다는 게 그거 응하지 않으면은 좀 따로 부르는 좀 팁이 있나요? 따로 불렀는데 안 와. 안 와. 다가가야죠. 아, 먼저 가야 돼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이 아이한테 처음 노력하는 거지만 이 아이는 이미 수만 번의 돌을 맞아가지고 문을 닫은 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시도했는데 애가 반응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뭐 해봤자도 소용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전에 이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길래 얘가 마음을 닫았을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할 때 문 벌컥 열어서 열리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에서 자물쇠 막 3개 해놓고서는 문 닫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 열 때 막 쾅쾅쾅 문 열어봐요 막 이러면서 하지 않고요. 노크부터 해요. 그렇죠. 저기요, 뭐
제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저 어떤 사람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제 모습도 확인해주고 그럼 이 안으로 이렇게 보겠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자물쇠도 하나씩 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다고 바로 자물쇠 열어서 문 활짝 열고 선생님 들어오세요. 이런 아이들 많지 않아요. 동화 속에나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갖고 뭔가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포인트. 네. 역시 속도보다는 방향. 네,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있는 것을 본 적 없는 학생과 1시간 대화했는데 제가 모르는 주식 용어가 술술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 뭐 말을 안 한다, 대화를 안 한다.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다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 외로 진짜 뭐 유튜버로 엄청나게 활약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죠. 자기만의 재능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발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다양한 면을 좀 살펴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또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공부라는 한 가지, 시험 성적이라는 한 가지 잣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좀 인정해 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까 그 4단계가 있었잖아요. 네. 4단계 중에 저는 4단계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번 같거든요. 1번 안전한 환경. 네. 그리고서 그 친구의 마음 맞아요. 준비도 있지만 선생님 마음 맞아요, 준비를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감정을 다루다 보니까 선생님도 감정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감정으로서 그쵸. 좀 맞아요. 여유를 챙겨서 그 친구들의 어떠한 그런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만의 좀 노하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선생님들의 마음 챙김을 하고 마음 돌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도 사람인데. 그럼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아이들이 막 뭔가 다가오려고 하잖아요. 한숨 나와요. 속으로. 나 힘든데 지금. 나 지금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애가 막 와서 얘기하면은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에너지를 잘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학교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온 오프를 하는 거. 내가 그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집에까지 계속 끌고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에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책하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 티 한 잔 팀장님 마셨던 거 티 한 잔 내가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 이런 것들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지. 좋지. 기분 좋은 거다. 이게 나를 위한 거야. 오늘 너무 수고했으니까 나 한번 이것도 한번 해야지. 맛있는 것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랑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보는 의미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나를 챙겨준다면 훨씬 더 내 마음을 좀 돌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그 행복한 의식을 찾는 그런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은 거,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내 몸 건강을 해치지 않는 거.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찾는 것도 찾아보는 거. 또 중요하겠네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경험이 있으신 학생들이 그럼요.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할 때 혹시 내가 나한테 감정을 너무 쏟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중요하신 게 나도 나의 선을 좀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만의 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 아이가 너무 흥분해갖고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의자를 막 던지고 욕을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열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걸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아이한테 근데 그 아이랑은 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선생님 눈을 한번 쳐다봐 달라. 그러면 아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너무 흥분한 아이들은 막 이렇게 이성을 잃거든요. 근데 일단은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눈을 봐달라. 선생님이 너가 지금 어떤 부분에 화가 나는지 궁금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너가 지금은 흥분하고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미안하지만 너가 욕하는 소리는 듣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선을 딱. 긋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너 욕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가 어떤 부분으로 화가 나는지 너무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기다려줄 수 있다. 아까 안전한 환경 만들기 그렇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불편해.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마음을 준비시키고 어떠한 그런 과정을 하긴 하지만 명확한 선은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욕 안 했어요. 욕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실에 있는 신문지 주고 신문지를 차라리 찢으라고. 그래서 신문지 열심히 찢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만 있어도 자기 이제 괜찮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있으니까 아이가 이제 괜찮대요. 자기 얘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맙다고 했어요. 너가 너무 화가 나서 욕도 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부탁했을 때 욕 안 하고 노력해 준 거, 너 그거 노력한 거다. 고맙다. 얘기했어요. 핵심 포인트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2가지.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제가 오늘 강의할 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내 마음 챙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챙김. 선생님들이 마음 챙기고 감정 돌보고 내 감정부터 먼저 돌보고 내가 살펴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의 감정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내 감정을 먼저 돌보고 내가 행복한 교사가 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순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째, 아이들은 내가 믿음의 크기만큼 잘한다는 거. 내가 이 아이들의 한계선을 결정하지 않고 이 아이들의 성장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만큼 또 아이들은 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의 크기만큼 잘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굳게 믿고 그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친구들 어떻게 끝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은 조금 만성화된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았고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울감이 좀 만성화되거나 무기력이 굉장히 만성화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한번 감정의 조금 예시들을 좀 설명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조금 많이 걱정되신다면 학교에 보면은 학교에도 상담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시도교육청의 윗센터라고 교육청 산하에 이제 상담센터가 있어요. 윗센터. 그렇게 윗센터에 조금 연계하시는 방법도 도움이 돼요. 너무 만성화돼서 힘들면 사실은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소통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기가. 그래서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네요. 네.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럼요. 네, 이 선생님들이 또 책임감 있잖아요. 내 아이들을 내가 케어해야 돼. 막 이런 어떠한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 때문에 막 짊어지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런 팁들이 있네요. 그렇죠. 때로는 전문가에게 연기하는 것도 너무 이 아이를 위한 방법이에요. 네. 고군분투하시는 오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한혜원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들의 마음 챙김, 마음 건강을 잘 돌보는 데 힘쓰시고요.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와 이제 저희의 대화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선생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번째, 다음 주에도 한혜원 선생님이 또 출동을 하십니다. 이번에는요, 학부모 상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학부모 상담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3일에는 이게 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안 바뀐 것 같아요. 전소영 선생님께서 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자, 전소영 선생님께서 출동하실 예정이고 11월 30일에는 김성경 선생님이 아이들 욕구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사들의 성장하는 시간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